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 이제 어제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4만 원대죠. 4, 5만 원.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어서는 아무리 악재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닌데 뭐 악재냐. 그래서 저는 뭐 꼭 어떤 내용이 있어서 악재가 아니라 하락 자체가 좀 악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아무리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기적인 중간에 이제 반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이틀 전에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한번 하락이 나오든 뭐 다시 반등이 강한 상승이 나오든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단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뭐 어떤 내용이 있던 뭐 안 좋은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든 하락이 나오는 호재가 터지고 나서도 급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호재라는 것이 어디에서 호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봐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한 집중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금이 큰 이런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이 단타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굳이 이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어떤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주가라는 것이 누군가가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것이고 매도를 해야 내려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매수의 수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급상에 대한 내용이고 그 수급을 표시해 주는 것이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차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갖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결론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는 위치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위치상에 대해서 차트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4, 5만 원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위치상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이죠. 이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에 대한 것과 이 이후의 하락을 보게 된다면 여기는요. 이 정도의 상승과 이 정도의 하락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엇이 단기적으로요.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단기 낙폭과대가 큰 그죠?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내용이 있다 안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있다 안 좋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뚫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반등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 대한 현금화, 그죠? 내려갈 때에 대한 현금화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미리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락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괜찮다 뭐 HLB 이제 회사 측에서 뭐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셨을 때 계속해서 좋은 상승만 나왔겠느냐?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있어서 뭐 매출이 있어서 어떤 좋은 내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HLB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어때 올라가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언제는 뭐 좋았고 언제 나쁘고 뭐 이럽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그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상황, 이 현재 이 흐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바로 하락이던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던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락에 있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큰 자금들도 물린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세력이라고 안 물리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외인과 기관, 금투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보다 엄청난 그러니까 위쪽 고점이면서 개인들보다 더 많은 이 매수를 금투 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수급상으로만 갖고서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니까 수급상이라는 게 주체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 주체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아니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을 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 돈을 벌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만 갖고 보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여기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시지만 뭐 금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내용을 갖고서 그리고 어때요 또 좋은 재료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수급을 보고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또 하락 이후에 반등이 반복적인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 위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상승이 잘 나온다, 정말 상승이 좀 강력하게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6만 원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6만 원 위치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아주 강하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에서 현금화를 시작해야 되느냐. 크게 실패했을 때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는 어떻게 현금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저는 다른 분들 때문에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수익 중이신 분들, 손실이 적으신 분들, 지금 새롭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고점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 고점에서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손실이 있으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선인데 이 위치를 뚫고 갈지 여기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올지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려왔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내려왔을 때 현금화를 할 것이 아니라 홀딩. 제 생각에는 대부분 홀딩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그러니까 현금화 하락이 나왔을 때는 현금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또는 걱정과 고민이 당연히 되시죠. 걱정과 고민이 되지만 어때요? 시간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현금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판단 그 다음에 뭐 대응 필요 없다.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락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상승이 나왔을 때 현금화에 대한 전략도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그 방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든지 움직일 때 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뭐 현금화 전략이라든지 그 이후의 전략 이게 나오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뭐 반복적인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올라올 때도 현금화하기도 쉽지도 않고 뭐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막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라올 때 정확하게 어디에서 고점이다 어디에서 또 올라갔다 추가로 올라갔지 어떻게 내려올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는 어느 선에 적당한 선에서 현금화를 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께는 제가 뭐라고 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나는 좀 고민하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잘 올라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강력하게 좀 잘 올라오면 저는 6, 7만 원대를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상에서에 대한 현금화 좀 진행해 보시고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게 실패했을 때에는 좀 시간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계속해서 중요한 흐름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어렵고 참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또 얼마큼을 기다려야 될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뭐 투자라는 게 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